어려운 중국 주식 한 입에 쏙쏙 쉽게 알려드리는 딤섬스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향후 중국 소비 시장의 10년을 결정할 패권 전쟁 2차 배달 어플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스마트폰과 3G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인터넷 접속 단말기가 PC에서 휴대폰으로 전환된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원년, 개화하는 모바일 소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5,600개의 O2O 어플이 난립하던 1차 배달 어플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배달 소비 시장의 패권을 거머쥔 기업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메이투안이죠. 그 1차 배달 전쟁 이후로 업계는 안정기에 접어든 듯 보였으며 그 시장의 지배 구조는 견고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메이투안은 강력한 지역경제 장악과 수많은 배달 기사로 이미 2위와 큰 격차로 제국을 건설하였고 얼어많은 알리바바의 지원으로 간신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죠. 2025년 여름 중국 배달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다시 한번 치열해졌습니다. 1차 배달 전쟁 이후 이미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배달 산업이 징동의 기습과 알리바바의 강력한 복귀로 인해 다시 한번 큰 파도를 일으킨 것이죠. 이 배달 서비스 업계를 덮친 파도는 징동이 발표한 한 건의 공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징동은 로컬 라이프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다고 발표하고 100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류창동 CEO가 직접 배달 유니폼을 입고 베이징 거리에서 음식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징동이 메이투안의 방어선을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과연 이 배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징동의 전자상거래 핵심 전략은 정확한 시장 포지셔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1위선 대도시에 집중해 고객 단가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화이트 칼라 계층을 타깃으로 삼아 고품질의 당일 배송, 이길 배송 및 플래시 리테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징동의 핵심 경쟁력이며 알리바바, 핀두어더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비결이죠. 최근 몇 년간 메이투안은 강력한 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플래시 리테일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장하며 라이더들을 활용한 지역 배송 속도 면에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배달을 달성해냈죠. 징동의 빠른 배송 서비스는 오랫동안 업계의 벤치마크로 여겨져 왔지만 메이투안의 라이더들을 앞선 30분 내 배송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전자제품은 원래 징동의 핵심 사업이었지만 메이투안의 플래시 리테일 전자제품 주문량은 이미 징동의 40%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메이투안은 플래시 리테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빠르게 배송함으로써 징동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잠식해가고 있었죠. 더불어 메이투안은 징동의 안방이던 의약품 플래시 리테일까지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징동은 이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메이투안의 전략적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메이투안과 플래시 리테일 분야에서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본진인 배달 서비스에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죠. 배달 서비스를 전장으로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활성도의 소비 특성에 있습니다. 전통의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매일 상품을 둘러보거나 구매하지는 않죠. 하지만 중국의 직장인들은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음식을 배달 어플로 주문하며 하루 세끼의 야식, 간식, 음료를 모두 배달 어플로 주문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배달 서비스의 사용자 활성도는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명백한 시장 강점입니다. 징동은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자 유지 시간을 높이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징동은 별도의 앱이나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배달 서비스 사용자가 징동 쇼핑몰 앱을 통해서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게 시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징동의 배달 기사 수는 15만 명을 돌파했고 입점한 음식점은 150만 개에 달하며 하루 주문량은 2,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하루 평균 1억 6천만 위안을 소모해 3개월 동안 140억 위안의 자금을 증발시켜버렸죠. 하루 2,500만 건의 주문량으로 계산하면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마다 징동은 최소 6.5위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심화되는 경쟁 속에 중국 정부 당국이 두 차례나 개입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시장의 전쟁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공룡 기업인 알리바바도 1,000억 위안을 투입해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참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전 알리바바는 핀도어와의 100억 보조금 전쟁, 소셜 단체 구매 전쟁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중국 내 전자상거래 사업 규모가 천장에 부딪히며 성장이 부진했었죠. 이 상황에서 알리바바도 신속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의 거대한 기존 전자상거래 트래픽을 외식 사업에 활용함은 물론 슈퍼토요일과 같은 기존 타오바오의 쇼핑 페스티벌 모델을 배달 업계에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할인 혜택이 다시 쏟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블티, 커피, 치킨, 햄버거 등 다양한 음식 할인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으며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할인 정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셜이나 친구 링크에 공유한 배달 주문 스크린샷은 이번 배달 대전의 가장 직관적인 홍보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주문량은 짧은 시간 내에 급증했으며 모든 거리에서 배달원들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타오바오 플래시 리테일 기능이 막 출시되고 배달 서비스의 일일 주문 수는 5일 만에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슈퍼 토요일 프로모션 때는 주문량이 연속으로 9천만 건을 넘어섰으며 버블티데이 프로모션에선 당일 주문량이 1억 건을 돌파하며 수많은 대도시 버블티 매장들이 오전 중에 준비된 재료를 모두 소진시켜 버렸죠. 현재 타오바오의 플래시 리테일은 일평균 주문량 8천만 건으로 안정적이며 피크 주문량은 1억 2천만 원에 달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8천만 건이라는 숫자는 배달 전쟁 이전에 메이투안 배달 11 평균 주문량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이투안은 전장이 된 자기 안방에서 그 장점을 살리며 잘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이투안은 10년 동안 배달 서비스의 제왕으로 군림해왔고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라이더, 음식점 및 소비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과 사용자, 주문과 라이더를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었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이투안은 타겟팅된 쿠폰을 발행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12일에 타오바오가 슈퍼 토요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발생한 국지전에서 메이투안은 3억 위안의 보조금만으로 1억 5천만 건의 주문을 달성한 반면 타오바오는 12억 위안의 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8천만 건의 주문만을 달성할 수 있었죠. 다만 기존 배달 서비스 사업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제국의 영토도 전자상거래 공룡들의 공세에 점차 영토를 잃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중간 성적은 알리바바의 유수로 보입니다. 기존 성숙한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용자를 이용하여 신흥 사업인 플래시 리테일 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캐터펠러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 전략을 통해 타오바오의 10억 사용자와 배달 및 플래시 리테일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사용자 전환을 달성하였고 배달 및 플래시 리테일 서비스는 타오바오 앱의 사용 빈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배달 등의 높은 사용자 활성도가 기존 전자제품, 가전, 의류, 화장품 등 저활성도 구매 사업까지 견인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월 플래시 리테일 서비스로 인해 타오바오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 증가했으며 월간 활성 구매자 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파급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2차 배달 어플 전쟁의 진정한 전장은 배달 시장이 아니라 중국의 플래시 리테일 시장입니다. 현재의 중국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3일 동안의 택배를 기다려주지 않죠. 오늘 출시된 아이폰을 메이투안에서 30분 만에 배달받고 감기가 들면 징동에서 9분 만에 감기약을 배달받습니다. 식재료가 없으면 타오바오에서 20분 만에 살아있는 해산물을 받을 수 있죠. 플래시 리테일은 이미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재편하고 있고 2024년 시장 규모는 2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전통 배달 서비스 시장보다 25%가 더 크죠. 2030년까지 시장 규모는 4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력한 중국에서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들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이유겠죠. 이 거대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승리하고 향후 중국의 소비 시장을 지배할 승자는 누구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